됐죠? 자, 수리 신고의 경우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있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다. 근데 이 수리란 내용은 언제 배우느냐면 2003장에서 배우게 돼요. 그때 가서 배운다. 그래서 제가 수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리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마술이 있습니다. 수리인데요. 수리라고 해요. 받을 숫자인데 영어로 자를 써요. 앞에는 이제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근데 이 리가 참 의미가 있는 글자예요. 멋진 글자예요, 사실은. 글자 하나만 해도 폼 나요. 나는 이름이 좀 폼 안 나긴 하리. 그것도 나쁘지 않네. 그런데 리가 뭐냐면 우리가 진리할 때 리자고요, 합리할 때 이자고, 이성이라는 때 이자인데, 이 이자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도 이라고 해요. 지배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쪽에 이제 교회에서 장로가 여자 신도 건드려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교회 헌법에 따라서 재판해가 쫓아내는 게 있거든요. 그때 치리한다 이런 말 써요. 다스릴 치에다가 다스린다는 일자가 들어가요.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이제 요거는 사인이 이란 사인의 공법행위 있겠죠. 아까 전에 말할 때 주민등록 신고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고를 받을 때 신고해오면 요건이 좀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뿐이지, 그래도 내용 자체가 법에서 정한 신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판단해야 돼요. 이런 사인의 공법행위를 자기가 판단해 볼 때 적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옛날에는 받아들인다 할 때, 이런 받아들이는 인데, 이건 사실은 인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식의 표시라고 돼요. 심사해보니까 맞네요. 요건 되네요. 이것들이죠. 받아들이는데, 이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숫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숫자를 씁니다. 받아들이는데, 자, 그럼 우리가 사인의 다른 사람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는 게 수리밖에 없을까? 아니에요. 뭐 진행하다가 도를 아십니까? 예, 압니다. 이것도 이제 의사표시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받아들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는데 그 자체가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라 해야 돼요. 앞에 있는 말만 자꾸 신경 쓰는데 뒤에 말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받아들이는 행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정청에서 사인한 행위들을 받아들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민원도 접수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런 행위 중에서 권력적이고 공법적 행위를 수리하려고 하는 거야. 계산이 센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받아들이는데 행정이 아니고,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받아들이는 사실행위가 있어요. 그냥 접수해 놓겠습니다.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전화 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공무원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누구누구 공무원 찾는데, 그 공무원한테, 그러면요.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접수라고 해요. 이건 그냥 하나의 법적 효과에 발생을 의도한 행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수리는요, 이걸 통해서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근데 형태는 비슷해요. 둘 다 뭐 그냥 실무적으로 가면 데스크에다 내고, 예, 됐습니다 하고 받아줘가지고, 됐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둘 다 접수용 주거든요. 그러나 이제 내용은 전혀 다른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법의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비슷한 행동인데 이야기가 다르겠죠. 자기완결적 수리를 요하지 않는 행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 절차부에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거는 뭐냐면 신고만으로, 이러한 신고만으로 법적인 의무를 다하는 신고다, 이렇게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말들 중에 하나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용어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요한다 이거야. 수리를 요한다. 또는 수리를 요하지 않나 할 때, 뭐에 수리를 요하냐 이거야. 뭐에. 뭐 요한다는데, 필요로 한다는데, 뭐에 수리가 필요하고, 뭐에 수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지가 생략되어 있어요. 사실은, 답들이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의 1차적인 뿌리나 중요한 내용들이 생략된 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생략했는데, 우리는 그 너무도 당연한 걸 사실은 간과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그러니까 뭐에 수리를 요하지 않느냐에 따르죠. 또 뭐에 수리를 요하냐 이 말이죠.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뭐에, 뭐 어떤 데다가 수리를 요하고 어떤 데 수리를 요하지 않냐 할 때, 요거는 바로 뭐냐면 법적 효력입니다. 이러한 신고를 할 때는요, 나름대로 신고가 뭐예요? 사인의 공법이잖아요.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해서 행하잖아요. 그러면 지가 의도하는 법적 효과가 있겠죠. 그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그런 사인이 공법 행위를 통해서 발생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법적 효과의 발생에 수리가 필요하지 않고 수리를 필요하고 이런 얘기야. 그러면 사인의 공법 행위에서 원하는 법적 효과, 즉 의도하는 법적 효과가 뭐냐가 중요한데, 그 의도하는 법적 효과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건 뭐냐면 신고의 법적 효과예요. 그러면 신고는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냐면, 법률에게는 효력이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또 물건을 샀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했죠.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내게 권리가 발생해요. 권리가 소멸하거나 권리가 발생하죠. 이런 거는 효력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그러면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 효력 요건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행위가 있어요. 적법 요건이 있어요. 내가 신호를 지켰다. 그러면 적법해요. 신호를 위반했다? 적법 요건 미달이죠. 그럼 신고하고 집회하라고 했는데 신고 안 하고 집회했다? 그러면요, 적법 요건에 위배돼요. 그런 건 뭐냐? 위법하다고 평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권리와 의무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적법하거나 적법하다고 평가를 받는 요건도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적법 요건이에요. 알고 보면 신고의 의무죠. 그래서 신고의 의무 내 법적 효과가 뭐냐면 적법 요건이에요. 신고를 하고 하게 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런 효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신고만으로 법적 의무를 당했다는 말은 신고만 있으면 적법 요건이 충족되는, 적법하다고 인정받는 이것들이죠. 이런 내용인데, 자, 그랬을 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 방금 여기서 말하는 만약에 행정청에서 이제 이럴 때 그럼 효력의 발생은 언제 하느냐?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어느 거냐? 효력의 발생 요건은 자기완결적 신고는 언제 자, 수리를 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접수 시에 효력이 발생해요. 접수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표시를 해로 가져왔어요. 받아놓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 받아준다고 해가지고 그 행위 때문에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을 의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접수는요, 비권력적인 하나의 사실행위예요.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접수 시점은 언제나 뭐냐 할 때, 접수 시점은 뭐냐면, 또는 이러한 접수 기관이죠. 이러한 접수 기관에 도달한 도달시가 바로 뭐냐? 접수시가 돼요. 그죠? 근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면, 이거는 수리시에 효력이 발생해요. 수리는요, 이 수리는 행정행위 때문에 도로 행정청이 받는 게 아니고 국민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수리의 의사표시, 수리는 하나의 행정행위입니다. 수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이죠.
사인이죠. 이런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혈액이 발생하는 원칙이죠. 그래서 행정이나 상대방에 도달 시에 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기 완결적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는 만약에 상대방이라는 수리를 거부했다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수리를 거부하는 것, 수리를 거부하게 됐을 때 이게 행정소송의 대상, 그것도 행정소송 중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처분하는데 수리를 거부하는 것이 소송법상의 행정소송에서 말하는 이러한 처분, 물론 거부 처분입니다. 잠깐만요. 좀 길게 쓸게요.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이러한 거부 처분에 해당하느냐? 거부 처분에 해당하느냐?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는 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수리를, 이거는요, 적부한 신고만 있으면은 효력을 발생하는데, 행정적인 수리 거부했다고 뭐 자기한테 피해본 거 없잖아요. 내가 피해도 없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무슨 이익을 구합니까? 소송이라는 것은 뭐 심심뿌리로 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법원에 가면 이런 거 가면 시원하게 좋아요. 좋은데 재미도 있고 좋지만은, 그러나 그거 자체는 법과는 되게 짜증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심심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수리를 요하는 것이 소송보상의 거부처분 인정 안 된다. 또는요, 뭐 거부처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처분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처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근데 안 된다 이거야. 그러나 이거는요, 수리를 거부하게 되면 당장에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해요. 자기가 원하는 효력을 발생 못하게 되니까 문제가 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야.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거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할 때 신고가 당연히 적부한 신고란 전제하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신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부한 신고했다. 부적부하다는 말은요, 주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런 신고를 우리가 부적부한 신고를 하는데요. 이러한 부적부한 신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적법한이라는 신고가 있었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 부적법한 신고 있을 때는요, 당연히 이거는요, 효력이 발생하냐, 이러한 부적법한 신고의 경우 효력 발생하냐, 둘 다 효력 발생 안 해요. 이건 똑같아요. 다를 거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문제가 어려워지면은요, 최근에 한 번 출제된 적도 있는데요. 그거 자체가 답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내용이냐면 신고 필정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신고 필정을 교부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신고하게 되면 신고 필정을 교부받는데, 신고 필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라고 되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요, 그냥 행정기관에 안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고 필정의 교부의 성질은, 이건 뭐냐면, 또 신고 필정의 성질은 뭐냐? 단순한 하나의 사실이다.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는 행위인데, 그건 잘 알겠지만은 신고 필정의 경우는요, 이제 만약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는 이러한 신고 사실을 증명하는 작업입니다. 신고에 대한 증명력이 발생하는 얘기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됐던 얘기죠. 중요한데, 요거 관련돼서는 좀 판례가 있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의료 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사하고 후사가 있어요. 침사, 고사. 침구사라고 가게는 붙였었는데 지금은 침사, 고사 나누는데요. 사실은 그 한방에서 요즘 들어서는 사람들이 한약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원래 이제 한방에서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제일 좋은 건 뭐냐? 1침. 침이 제일 좋고, 2구, 뜸이 좋고, 3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침이나 또는 뜸은요, 의료보험법에서 돈을 많이 안 주니까 한 의사들이 또 사람들도 실제로 뭐냐, 한약에다가 초점을 둬요. 한약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비싸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할 때는 침, 뜸, 약, 이것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한의사들 중에서 침을 제대로 놓는 의사가 있겠나?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의대가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그 침의 전문가들을 다 소외시켰어요. 그 침 전문가들 있잖아요. 자기들 침에 대한 기술을 그대로 안고 다 죽어버렸어. 지금 와서는 후회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 배웠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침을 제대로 놓는 한의사는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희대 같은 데서 경희대가 사실은 그 동양의술 전문학교이거든. 기술학교라고. 그렇게 이제 천대를 했는데 그게 요즘은 좋아졌잖아. 근데 경희대 교수 자체가 침을 제대로 못하는데 뭐 내가 볼 때는 내보는 관점이고 자기들은 잘한다 그러겠지. 뭐 기분 나쁘겠지.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매를 뭘로 알고 이 생각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제야에 있잖아요. 정말로 침 잘 놓는 사람들이 계셨는데 다 망해버렸어. 침은 진짜 잘 놓는 사람들은 한 방 딱 놓으면 그냥 쓸려서 다 가려서 다녀. 그게 정말로 진짜로 한의사인데 우리는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연구하는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젊은 또는 새로운 한의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의료보험에서 또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주거든. 그게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약은 그래도 많이 주거든. 그러니까 약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침사가 구사인데요. 이게 이제 잘 알다시피 저쪽에 이제 문제인데 이런 의료 유사업에 대해서 이제 할 때 그 당시에 있잖아요. 이제 의료 유사업 또는 침사나 구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이거는요 효력을 인정한 적이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아도 효력을 인정한 적도 있다. 이런 것도 하나 잡아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인데 그러면 이제 잘 알다시피 요건인데 요건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신고 요건인데 요건에서는 이제 형식적 요건이 있고요. 실질적 요건이 있는데 형식적 요건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그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이름이 들어가 있네. 주민등록이 똑바로 기재됐네. 이게 바로 형식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수의를 요하는 신고든 수의를 요하지 않는 신고든 간에 형식적 요건은 다 갖춰야 돼요. 그런데 원칙적으로인데요.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뭐냐면 자기관계적 신고는 실질적 요건은 내용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수의를 요하는 신고는 경우에 따라서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심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자, 좀 길었죠? 왜냐면 시에서 많이 나는 파트라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190페이지 보면 부적반 신고 나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부적반 신고가 있었다면 수리하여도 신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너무 당연하고요. 오른쪽에 부적반 신고에 대한 수리는 하자 있는 행정이다. 그 다음에 무료로 하는데 무료가 아니고 무효입니다. 오타이고요. 정정에 말씀드리고 무효인 수리인 경우 신고는 효력이 없지만은 취소할 수 있는 수리의 경우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정이기 때문에 그 신고가 적법하다고 인정받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 나오죠. 오른쪽 판에 나오는데요. 다 시험에 출제됐던 건데요. 과거에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과거에 사회단체 등록은요, 사실은 결사의 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가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서 과거에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회단체 등록을 거부했을 때 그는 처분성이 없다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다가 막판에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에 대한 거부 처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가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심사를 거쳐서 적법하게 수립되었다면 거부하는 거 위법하다. 넘어갑니다. 4번인데요. 사업의 양도 양수죠. 관광 사업의 양도 양수에 관한 지위 승계 신고, 즉 양도인의 지위가 있고 양수인의 지위가 새로 찾는 사람이 있는데 적법 위한 사업 양도가 있고 사업 양수인에게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사유를 들어서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른 사유는 주로 공익 같은 건데 다른 사유를 들어서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단 말은 수리는 기속행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요. 7번 나옵니다.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휘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는 막바로 곧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에 대한 수리 처분에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 말은 지휘승계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있다. 8번도 같은 판례입니다. 자, 193페이지 왔을 때 오른쪽에 형식적인 요건을만 심사하는 수리 나오는데요. 건축법상 용도 변경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은 그 신고가 소정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서 적법하게 제출된 점만 심사에 수리할 뿐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이 말 자체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은 과거에 이러한 용도 변경에 대한 신고는 넓은 의미의 건축 신고에 들어가 가지고 과거에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았던 시대의 판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은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줄 친 부분 사실상 신고업의 대상이 되는 맨손업, 배라든지 거물을 사용하지 않는 업인데 종사해 왔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보호의 요건이다 나왔더죠. 근데 그 밑에 수산업법에 이야기하는데요. 40조 1항의 소정에 입어의 관행, 입어의 관행이라는 입어권입니다. 입어권, 즉 관습법상 입어의 관행인데 나오는데 입어권에 대한 설명 나오죠. 어떤 업장에 대한 공동업권 설정 이전부터 업의 면허 없이 당해 업장에서 오랫동안 교속하여 수산동식물을 체포, 차에 이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채집과 포획인데 체포 또는 채취함으로써 그것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시인될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의 신고나 업권 부여의 등록 요건에 해당 이는 관습법상 발생하는 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도 좀 보면 좋겠고요. 딴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가서 특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집부터 좀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신고할 때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드렸고요. 내용 좀 들어가죠. 이제 뭐냐면 사인의 공포의 일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죠. 이제 드디어 사인의 공포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다시피 사인의 공포는 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화 시킨다는 자체가 그냥 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소 무리하게 이야기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고 정밀한 그런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인의 공포의 특성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특성할 때는요, 특별한 성질인데 특성은요, 개념 요소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자는요,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이게 여자의 특성이죠. 근데 아기를 낳는 것이 여자의 개념 요소 아닙니다. 아기를 낳는 게 여자의 개념 요소가 되면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성하고 개념 요소 혼동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는 개념 요소는 언제나 그렇다는 말이 성립하지만은 특성은 다른 거에 비해서 이럴 때도 있다. 이런 점이 다른 점이 있다. 이런 다른 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니까 잘 이해해야 돼요. 왜 이거 강조하냐면요. 좀 이따가 하자하고 바로 부딪혀요. 근데 이는 사인의 공포인데 사인의 공포의 특성은 첫째로 뭐냐? 사인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인이 하기 때문에 대체로 사인은 행정 주체에 대해서 어떤 지위를 갖게 했느냐? 우월적인 지위를 갖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특성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비교라는 거예요. 뭐하고 다르다 이거죠. 비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러면 기분 정말 더럽고 꿀꿀하고
정말로 나락으로 빠지고 싶으면 내가 방법 하나 가르쳐 줄게요. 우리 굉장히 뭐랄까 멋진 사람 중에 하나가 안철수 씨 있습니다. 그죠?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뭐 이런 게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훌륭한 삶을 사셨어요. 그 사람이 받은 커리어가 화려하다 이거보다는 그 사람이 걸어온 과정이 너무 또박또박 깔끔하게 걸어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이 자기 스스로 한 번은 생각 한번 잘못해가지고 그야말로 뭐냐면 벼랑에 떨어진 적 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그 기어 올라오는데 3일 걸렸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안랩 그거 할 때 처음에 한 4년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허덕거리면서 늘 뭐냐면 은행에 가서 돈 빌리고 저녁 때 되면요 그 돈 계산 맞춰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커다란 그 텔러들 계산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놓고 늘 10원짜리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다가 문득 생각하니까 사업도 잘 안 될 때겠죠, 그죠? 문득 생각하니까 내가 대학 나오가 내가 지금 내 친구들은 다들 대학병원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이 순간 드는 순간 갑자기 막 급 우울해진 거야. 내가 이 나이에 뭔 짓이고 이거. 그 순간 들어서 너무 우울해져가지고 자기가 그냥 낭떠러지 떨어져 버렸대. 그거 기어 올라오는데 한 3일 걸렸다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니까 3일 걸렸지 잘못하면 평생 못 올라올 수도 있어. 이게 뭐냐 그 사람의 그 결론은 뭐냐면 주변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자. 동기들하고 특히 비교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된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어른들 중에서 못난 놈들 보면요 누구누구는 장관한테 금방 내가 고등학교 동창인데 걔는 그러고 있는데 나는 이지랄 하고 있다. 그게 제일 못난 짓이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쟤는 학교에 있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느냐.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내 삶이고 그냥 내가 가는 거야.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 외에도 매년 있잖아요. 수만 명이 합격을 해가. 수억 명이 전 세계에서는 합격을 하고 잘 돼가는 경우 있는 거야. 나도 잘 될 때 있겠지. 그런 건데요. 특성은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럼 뭐하고 비교냐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같은 공포행위인 행정행위하고 비교할 때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국고행위하고 비교해요. 왜냐하면 대체로 이거는 비권력적인 성질을 갖고 있거든. 이런 비권력적인데 공포행위란 말이야. 이게 이제 주로 뭐하고 비교냐면 국고행위하고 비교할 때는 뭐냐? 국고행위는 사후효과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공포효과가 발생한다? 물론 그런 면도 있어. 그거는 좀 또 있긴 있어. 그러나 주로 시험 문제는 뭐하고 비교하냐면 같은 공포행위인데 얘는 뭐냐? 대체 자인이 행정 주체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는 잘 없잖아.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뭐냐면 대체로 비권력적이기 때문에 비권력자라는 말은 뭐냐? 권력적인 성질이 없어요. 이런 우월적인 지위가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월적인 지위에서 나온 특성이 있어요. 공정력. 공정력은요, 행정 주체 의사의, 한쪽 의사의 우월적인 지위인데, 그냥 대체로 공정력 발생하지 않는다. 사인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자가 있는데, 그 하자가 있더라도 일단은요, 국가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는 존속력,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 같은 거 없는 경우가 있다. 또 사인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권리를 갖고 있는데, 국가가 그걸 이행을 안 해줬을 때 사인이 강제 집행할 수 있느냐?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자력 집행력 같은 거 없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인의 공포에 대한 적용법규 나오는데요. 제목이 사인의 공포에 대한 적용법규 이렇게 나와요. 보통 교재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거 사실은 어떤 거냐면 이런 이야기 좀 길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이러한 사인의죠. 이러한 사인의 공법 행위에 이러한 적용 가능한, 물론 이때 적용 가능하다는 것도 대체로 이런 뜻이에요. 대체로 적용 가능한 사법 규정에 어떤 것들이 있나 이것들이야. 근데 이거 가만히 본 적 있어. 물론 이건 아닌데 공법관계 적용 가능한 사법 규정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웠어요. 1편 3장 6절에서 배웠는데 그것하고 유사해요. 다만 이거는 사인이 하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은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용법규도 갔을 때 그러면 적용법규인 것 아닌 것 나와요. 그럼 아닌 것 할 때 아닌 것 딱 정해져 있죠.
일단 시험 자주 나온 건 뭐냐면, 첫째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부관이에요, 부관. 부관 아직 안 배웠는데요.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 그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의사표시라고 했을 때 그 의사표시는 그 해석을 하자면 범위가 넓게 또는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서문시장에 대한 서문시장에 대한 개설 허가를 줬다? 그럼 허가 다 받았어요. 즉, 시장 개설의 자유가 회복됐다는 거야. 그것만 있어. 그것만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누가 물었어. 그 말만 있는 거야. 뭐 더 된다는 얘기도 있고, 언제까지라는 말도 없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문시장에 대한 개설 허가 나왔다? 그럼 언제까지예요? 문 닫을 때까지 계속이겠지. 특별한 말 없으면 일반적 효력이 발생해. 즉, 특별한 말 없으면 계속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인의 경우는 의사표시를 할 때 조건을 붙여. 언제까지, 뭐 어떤 범위 내에서 또는 어떻게 하는 한 인식을 조건을 붙인다고. 그게 바로 부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관은 어떤 법률행위 일반적 효과를 특별하게 제한을 가는데, 특별하게 제한한 것은 자기에게 맞춤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공법행위보다는 뭐냐, 사법행위 더 많아. 그래서 원래 민법에 있던 부관에 관한 개념을 공법이 가져와서 쓰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행정행위 중에도 나중에 보면은 부관에 친한 행위도 있고 부관에 친하지 않은 행위도 있어. 무조건 다 부관을 붙이는 게 아니야. 사법보다는 훨씬 범위가 좁아. 근데 사인의 공법에서 사인의 공법이 부관이 가능하겠느냐에 뜨죠.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시험 원서를 제출하면서 나는 서초구, 그 다음에 서초구, 반포동, 반포 3동에 동사무소에 근무할 조건으로 서울시에다가 지원합니다. 이런 그 원서를 개인적으로 낼 수 있겠나 이 말이야.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째로 뭐냐? 부관에 친하지 않다. 사인은요, 어떤 의사 표시할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신청을 하거나 출원을 하거나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아까도 옛날에 했지만, 진이 아닌 의사 표시겠죠. 저희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런 규정은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공장 이전에 대해서 공장 이전한다든지 또는 군인 정책상 예를 들면은 여군에 대한 전역 지원 이런 사건에서 보면 진이 아닌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 공법관계는 그대로 안 적용된다. 왜냐하면 공법관계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획일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큰 문제 없어요, 그죠? 지금부터는요, 공법, 사실은 공법과 사법에 공통되는 건데, 능력. 공법행위든 사법행위든 간에요, 사인의 공법이든, 행정처의 공법이든 간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예요. 그럼 의사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당연히 뭘까?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의사능력인데, 결국은 의사능력에 대한 규정이란 말은 의사무능력제에 대한 규정인데, 의사무능력제가 누구냐면, 바로 태어나서 빵식빵식 웃고 있는 3살짜리 아이, 유아라고 합니다. 유아라든지 어른이라도 술을 먹고 완전히 마시간 상태에 있는 거, 얼굴부터 이제가지고 발끝까지 다 빨개져가 있는 이런 상태 있죠. 요게 마시간 상태, 이런 걸 뭐냐면 의사무능제인데, 의사무능제행위는 무효다 하는 이런 점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대리인데, 이게 대리가 볼게요. 이거는 맞는 지원인데, 옳은 지원인데 출제가 많이 됩니다. 왜? 원칙과 예외인데 전부 다 말이 길어요. 자, 예외란 말은 뭐냐면, 만약에 대리에 대해서 대리가 가능하다 안 하다에 대해서 가타 못하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었을 때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규정을 두었을 때는 이런요, 규정대로 하면 됩니다. 규정에서 대리가 가능하다면 대리하면 되는 거고, 대리 가능하지 않다면 대리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겠지만은 우리가 정보공개부에서 대리에 관한 규정이 있느냐, 이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리가 가능하다면 규정에서는 대리 가능한 거고, 대리가 안 된다고 하면 대리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 되나 안 되나? 원칙이니까 성질상 되나 안 되나? 몰라. 그것도 이러한 성질을 봐야 돼. 성질을 봐가지고 그것이 이러한 대체적이면, 즉 다른 사람이 대신해도 괜찮은 거면 대리가 가능하지만은 비대체적인 거,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뭐 친구가 결혼식 다 도와줄 수 있지만 뭐 이것도 도와주고, 이 신부 대신에 예약도 해줄 수 있고, 신부 대신에 신부짐도 가져올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나중에 친구가 대신 침실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똑같아요. 그거는 대리할 수 있는 성질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효력의 발생 시기.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시기는 효력의 이러한 발생 시기인데, 물론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도달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거는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또 의사의 형결 또는 의사결정에 하자가 있다. 그럼 이러한 의사의 하자가 있다. 법률 의사의 하자가 있다면 대체로 뭐냐? 사기, 강박, 착오 이런 경우를 얘기했는데, 의사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뭐냐? 당연히 법률의 효과에도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 즉,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행위 형식인데요. 자, 이 형식 상당히 중요한데, 형식의 경우는요, 이론적으로 강학입니다. 강학이란 말은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원칙적으로 한 말 뜻은 뭐냐면, 법률에서 특별하게 어떤 형식으로 한다, 즉, 문서로 한다, 또는 구두로 한다는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뜻입니다. 강학의 경우는 원칙적인 형태죠.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 할 때는, 따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뭐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불요시행이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이러한 서면, 즉 문서나 이러한 서면이나 이러한 구술로 다 가능합니다. 즉 일정한 형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절차부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절차부에서는 신고에 대해서는요, 신고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의 경우인데요. 이러한 신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뭐냐? 문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문서는요, 요시행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는 구술, 즉 입으로 할 수 있다, 말로 할 수 있다, 그건 불요시행인데 도로 이게 이제 이론하고 다르죠. 이론의 경우는 신청과 같은 이러한 사인의 공포는 신청이든 신고든 간에 사인의 공포는 자 원칙적으로 뭐냐? 불요시행으로 보는데, 즉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절차부에서는 신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한다. 그래서 같은 사인의 공포이라도 저렇게 형식이 달라지게 규정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인의 공포의 효과는 하는데요. 사인의 공포에는요, 사인에 의한 공법적 효과가 발생했죠. 근데 이게 아까도 있지만은 일반화시키기에 되게 애매한 게 사인의 공포에는 그 형태가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면요, 이야기가 더러 좀 썰렁해지는데, 첫째로 뭐냐? 챙겨적은 처리 의무가 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당연히 뭐가 효력인데, 효력으로서는 이러한 행정청은 허가에 됐어요. 이러한 행정청의 처리 의무가 있다. 처리될 의무가 있겠죠. 그건 뻔한 소리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수정인가 가능하냐? 어떤 사람이 인가를 신청했는데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인가를 신청했는데 인가 내용과 다르게 인가해 줄 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 인가 가능하냐? 안 된다. 아직 인가 볼 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재신청 가능하냐? 이것도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면 김 빠져요. 왜냐면 대충 얘기하면요, 답이 있잖아요. 문제가 정확하지 않은 게 되고, 문제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출제하면 답이 그냥 문제 자체의 성질이 답이 다 보이게 돼요. 그건 뭐냐면 수익적인 처분인데, 어떤 사람이 부동산 영업 허가를 받고 싶은데 거기서는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 업자가 난리 때가 있어. 너무 업소가 많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절되겠죠. 그랬을 때 또 재신청할 수 있느냐? 그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고 자기한테 수익적일 때는요, 가능하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오면 시시한 지문이 되는 거죠. 답이 안 되는 지문들이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인의 공포행위 또는 사인의 공포행위도 하나의 의사표시고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면 사인의 공포행위도 일정한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사인의 공포행위가 갖춰야 될 그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부적부하거나 했을 때 하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자 있는 사인의 공포행위 효력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하자 있는이란 말은요, 같은 말이 뭐냐? 위법한, 법을 위반한 이렇게 되죠. 흠이 있는데요, 이런 하자가 있는 이러한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는 어떻게 되냐? 사인의 공포행위 했는데 그것이 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용은 뻔해요. 중요한 데 뭐냐면 그거는요, 하자가 4명 경우에는 무효겠죠. 그래서 무효도 가능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취소할 수 있는 이러한 사인의 공포가 가능하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사인의 공포가 유사하게 보이는 비권력적 공포행위, 개념적으로 비권력적 공포행위인 공법상의 계약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취소할 수 있는 게 인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뭐냐? 취소하기 전 하자가 있으니까 이때까지 취소하는 거고, 하자가 있으니까 취소하는 거고, 취소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때까지는 효력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었지만 이때까지는 효력이 존재했다는 뜻인데, 그건 바로 뭐냐? 공정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공정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전에 사인의 공포의 특성할 때는요, 공정이 없는 게 특성이지 개념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인의 공법행위 가지고 우월적인지가 전혀 인정되지 말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다.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지 원칙적으로 이렇게 많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하자에 있는 사인의 공법이 즉 신청을 거짓말로 신청했는데 그에 근거해가지고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자가 있는 그러냐 이러한 사인의 공법행위였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사인의 공법에 근거한 이러한 신청이라든지 또는 신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리라든지 허가 같은 게 이루어졌다. 그럼 그걸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했을 때 중요한 거는 하자에 있는 적용의 문제가 아니고 이 행정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행정이 자체는 별로 하자가 없는데 문제는요. 그 전제가 되는 하자 사인의 공법가 문제였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요. 이건 나중에 부관의 하자하고 하자에 있는 부관이 붙어있는 행정의 효력하고 되게 헷갈려요. 똑같은 구조가 아닌데 상당히 비슷하게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요 중요한데 하자에 있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저 뒤에 나오는 이러한 행정행위 하자에 있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행정행위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도입니다. 그거 없으면 나 못 살아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정의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하고 행정 요건하고 다릅니다. 행정 요건은 단순한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고요. 이거는 전제 조건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전제 조건 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하자에 있는 사인의 공법이 전제 조건 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죠. 전제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요. 이 행정에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적법하고 그다음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유효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제권 인경우인데요. 전제권 인경우 어떻게 되느냐? 아직 하자에 있는 사인의 공법에 근거해서 어떤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전제 조건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예, 그거는요. 잘 알다시피 그 내용이 즉 하자에 있는 사인의 공법의 내용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또는요 이러한 취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한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사인의 이러한 공법이 있는데 공법이 이건 이제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이 이러한 사인의 공법이가 아예 무효다. 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존재인 경우는 행정이 무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사인의 공법이가 하자가 경미해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또 취소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사인의 공법에 대한 이야기 모두 끝이고요. 1편은 이로써 모두 완결됐습니다. 46강으로 1편을 마무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